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적분을 응용한 부피 계산 두 번째 디스크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디스크 메소드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와셔 메소드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축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이 회전을 해서 다음과 같은 부피가 된다고 했을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 적분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전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어떤 Y 이꼬르 fx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커브에 있어서 이 커브가 X축을 그 회전축으로 해서 구간을 A부터 B까지를 회전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입체 형상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또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어떤 AX, DX에서 AX를 우리가 어떻게 또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러한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물론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슬라이싱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도 어떤 이 커브에 대한 어떤 변수가 AX에 대한 변수가 우리가 어떤 덕분을 하기 쉬운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슬라이싱 메소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회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회전을 하면 각각의 그 크로스 섹션들이 전부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원의 어떤 넓이로 계산이 되게 되므로, 그때 그 변하는 것은 계속 반지름이 이러한 커브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AX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하기 fx의 제곱이 되게 되고, 결국 fx라고 하는 것이 즉 fx 값이 결국은 반지름 값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고, 결국 이러한 반지름은 x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이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이가 아니고 파이 곱하기 fx의 제곱 곱하기가 아니고 fx의 제곱 dx로 어떤 미소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미소 부피를 결국은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 결국은 이러한 그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는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y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결국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축이 y축으로 바뀌고, 앞서는 y 이꼬르 fx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y에 따라서 x의 값이 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것만 x는 gy로 되었을 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회전축을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결국 x축으로 회전하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물론 책에서는 구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 두었지만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반지름은 gy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그 부피 v는 이번에는 c부터 d까지 파이의 그 gy의 제곱 dy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음의 영역에 있는 x 값을 취할 필요 없이 양의 영역에 있는 것만 고려를 해서 어차피 회전을 하면 모든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gy는 항상 x 그 0보다 큰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예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뭐 x축이나 y축이 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어떤 축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그 원의 단면을 갖는 회전체가 되지, 만일에 어떤 축 자체가 어떤 커브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우리가 회전체 방법으로는 풀 수는 없고, 또한 우리가 항상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그 와시와 메소드에서도 회전축은 항상 이제 직선축으로 그 되어야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적분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항상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 항상 원이 나오지 뭐 타원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원이 아니고 이제 도형의 그 단면은 항상 이제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커브의 형상에 따라서 뭐 반드시 이러한 위쪽 그 경계 위쪽 아래면의 경계면에 이 면이 평평하게 그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커브에 따라서 뭐 둥글게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뾰족하게 그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그 회전 단면의 영역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그 회전축이 이제 x축이 아니라 이제 y 이꼬르 1이라고 하는 그 축을 이제 수평축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해서 그 이 파란색으로 된 영역이 이제 회전을 했을 때에 이제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이제 어차피 파이 곱하기 그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이 단면에 대한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파란색으로 된 커브는 이제 루트 x이고, 그리고 회전축이 이제 x축이었으면 그냥 반지름은 루트 x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y 이꼬르 1이 회전축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지름의 값은 그 반지름을 rx라고 하면 이제 루트 x 마이너스 1로 해야 이제 항상 그 이 1보다 큰 값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루트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반지름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우리가 이제 공식에 따라서 이제 rx 대신에 이제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정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파이는 뭐 상수이기 때문에 정수 그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물론 치안 적분을 사용을 하든지 뭐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적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식을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루트 x-1을 1의 제곱을 전개하면 x-2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게 되므로 이제 각각을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값은 6분의 7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단면을 이제 실제 회전을 시켰을 때 입체 형상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총알의 탄두처럼 이제 생긴 형상으로 그 입체 도형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뭐 CAD로 어떤 정형화된 곡선을 그 사용한 이제 입체 도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즉 이제 어떤 수직축을 그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는 경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어차피 개념은 그 뭐 그 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뭐 수평으로 되어 있으나 어차피 이러한 우리가 회전 그 단면에 대한
반지름만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공식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을 이제 RY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지름은 그냥 우리가 이제 원래는 뭐 y 이꼬르 x분의 2라고 하는 그 함수에서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y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제 x를 구하면 이제 x는 이제 y분의 2로 이 커브의 여러분들이 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식만 찾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어차피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x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ry는 이제 y분의 2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어차피 y축이 회전축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의 식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지름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v는 이제 1부터 4까지 파이의 ry 제곱 dy에서 이제 ry가 이제 y분의 2의 제곱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정적분을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입체 도형의 이제 부피는 3파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러한 디스크 메소드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어떤 회전체에 대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정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파푸스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슬라이싱 메소드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고,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단면이 이제 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앞서 슬라이싱 메소드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반지름 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간단하고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